예, 안녕하세요. 테마 24입니다. 공공서비스. 논점은 지금은 거버넌스 시대거든요. 공공서비스를 꼭 정부만 하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민간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하는 게 1섹타라면 민간이 하는 건 3섹타거든요. 또 권력적인 강제적인 방법, 일명 세금으로 일방적으로 걷어서 할 수도 있지만 이런 가격 논리로도 운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게 이제 이론이라면은 이걸 우리나라 현실에 쭉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1섹타가 있고 3섹타가 있습니다. 3섹타에도 두 가지가 있죠. 준정부라고 정부가 만든 게 있고 민간 순수 민간이 있어요. 여기도 영리 민간이 있고 비영리 민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리 민간이 어떻게 공적 일을 하나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새 민자 고속도로라든지 이런 민간 투자 방식은 전부 다 영리를 위해서 하는 활동인데 공적 서비스야 이게. 어쨌든 정부로 가면은 가장 일반적인 게 일반 부처야. 부처청으로 정부가 하고 공무원들이 할 거고요. 세금 걷어서. 그다음에 정부 기업은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운영하지만 가격 개념으로 운영돼요. 물론 적자니까 일반 부처에 들어갈 수는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 중간 성격이 책임 운영 기관입니다. 결정 기관이 아니라 집행 기관이고 자체 수익이 50이 넘어가면 기업 형태로 운영되고 그게 아니면 일반 부처의 일반 회계로 운영돼요. 나중에 볼 겁니다. 책임 운영 기관도. 여기까지가 1섹타. 그 다음에 중앙정부가 만 3섹타가 있거든요. 준정부라고 그래요. 지방에도 있습니다. 이따 보겠지만 중앙에 적용되는 법이 공공기관 운영이라는 법률. 지방에 적용되는 것은 지방공기업법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수익성이 제일 없는 게 있으니 기타 공공기관. 이건 정말 많으니까 이럴 필요가 없고요. 그다음 수익성이 제일 좋은 게 공기업이야. 공기업 중에서도 자산 규모가 2조가 넘어가고 자체 수익이 85가 넘어가면은 시장형 공기업이 돼요. 그래서 이게 제일 크고 에너지 공기업들이 많아요. 항만하고 공항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보다 좀 작으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공기업 준시장형이고 그다음에 준정부 기관에는 정부가 정한 것을 집행만 한 위탁 집행형이 있고요. 정부 돈을 관리해주고 불려주는 기금관리형이 있어. 요 기금관리형은 대개 연금 쪽에 공무원 연금이나 국민연금 같은 연금 쪽이니까 그렇게 좀 외워두시고요. 또 영리민간에는 정부가 이를 맡기고 비용을 다 대주는 민간 위탁도 있고요. 놀고 있는 민간 자본 가지고 공공 서비스 공급하고 수익을 내는 민자 유치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또 비영리 단체에는 비영리 민간에는 시민 개개인이 참여할 수 있고 NGO 형태로 참여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수평적 쭉 나열해 놓은 겁니다. 여기에 적용되는 법이 다 다를 겁니다. 여기는 실제 시험에 가면 반드시 한 문제 나올 거니까 누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꼼꼼하게 정리하셔야 될 겁니다. 시장성 검증 방안은 나중에 제가 심화로 다시 할 거예요. 이거는 집행 기능을 누구한테 담당시킬 것인가, 기능의 재정립이야. 1섹타 갈 것이냐, 아니면 3섹타 갈 것인가, 아니면 완전히 폐지시켜 버릴 것인가, 그 얘기고요. 그다음에 3번 갈게요. 공공 서비스 원래 전통적으로 공공재 됐죠. 집합 서비스야. 공공재 공공재. 그러다가 50년 60년대 복지 서비스래요. 사회복지 서비스를. 근데 우리는 50년대 복지 서비스가 아니었잖아, 지금. 그래서 3분론으로 한다면 선진국으로 한다면 집합 서비스, 복지 서비스, 사회 서비스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복지 서비스와 사회 서비스를 같이 하고 있고요. 법에도 사회 서비스 안에 복지 서비스가 같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우리나라는 그냥 집합제, 그다음에 사회 서비스로 집합제가 공공재라면은 사회 서비스는 가치제야. 의료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집합적으로 서비스 공급되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건 우리 앞에서 봤지만은 수익이 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교육기관, 그다음에 의료기관, 주택업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겠죠. 그래서 수요자 중심, 경쟁이니까 소비자가 선택을 하고 공급자는 경쟁을 강조한다면은 수요자 중심의 사고가 될 수 있다는 게 바로 요새 말하는 사회 서비스인데 우리나라는 여기다 복지 서비스도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약자를 위한 복지 서비스하고 보편적인 사회 서비스를 크게 구분하지 마시고 옛날엔 공공재밖에 안 했지만 지금은 사회 약자를 위한 복지 서비스도 하고 그다음에 국민 전체를 위한 개개인을 위한 사회 서비스도 한다더라. 그렇게 이분론으로 좀 정리하시고요. 자, 내려가면 옛날 방식은 관료제 방식이에요.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내려준 방식이고
특히 복지국가들, 형평성 강조했던 여기서 말한 전통적 방식은 정부 실패 이전의 국가들이겠죠. 형평성이라는 기준을 통해서 최저 수준을 주는 복지 서비스, 정부가 직접 조정하고 관리하고 통제했던 이런 방식이었고요. 반면에 지금은 신공공 관리론이야. 경쟁 체제가 되다 보니까 수요자 중심이고 투입물을 미리 정하는 게 아니라 재량을 준 다음에 결과 강조할 거고요. 그치? 그다음에 효율성 강조하겠죠. 시장 정부 실패 이후 문제니까. 그다음에 개별 서비스 아까 가치제처럼 차별화된 맞춤 서비스 강조하고 직접 관리하고 조정하고 통제하기보다는 민간이 잘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게 정부 역할이라는 것. 그래서 전통적 방식이 큰 국가, 복지국가 방식이라면 현대 방식은 신공공 관리론 방식이고 시험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재가 많이 나오는가 적게 나오는가 논쟁도 존재하거든요. 학자 얘기를 물어볼 건데 이것도 이제 심화 개념으로 돌릴게요. 이 이론은 공공재와 민간재 두 개밖에 없는 거야. 공공재가 과소 공급되고 있다는 건 민간이 낭비하고 있다는 소리고요. 공공재가 과다하게 공급되고 있다는 건 정부가 낭비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요건 되게 민간의 실패를 말할 거고 이건 되게 정부의 실패를 말할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서비스의 이제 유형론이 쭉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뭘 볼 거냐면 이제 섹터별로 볼 거야. 1섹터 볼 거고 정부 안에도 일반 부처, 정부기업, 책임운영기관 볼 거고요. 그다음에 준정부. 이 준정부에는 지방도 있고 중앙도 있는데 중앙 위주로 볼 거예요. 기타 공공기관, 준정부기관, 공기업. 그다음에 영리민간인 민영화를 볼 거고 비영리민간인 NGO를 볼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공공 서비스를 공급하는 방식이야. 정부 독점이 아니라 깨졌어, 이제. 그지? 누가 공급할 것인가를 논할 수밖에 없겠죠. 정부가 할 것인가, 정부가 한다면은 강제적으로 할 것인가, 가격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은 민간에 넘길 것인가, 민간에 넘긴다면 정부가 만든 준정부에 넘길 것인가, 아니면 순수 민간에 넘길 것인가, 또 민간이라 순수 민간이라 영리 민간인가, 비영리 민간인가, 이렇게 다양한 방식이 있고, 연루가 정부로 갔을 때 장단점, 요 시장 갔을 때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서로 비교해 봐야 돼요. 준정부와 정부를 비교한다면 준정부가 좀 더 기업적 성격이 있고, 준정부와 영리민간을 비교한다면 얘가 좀 더 영리민간이 기업적 성격이겠죠. 얘가 좀 더 공공적일 거고요. 이렇게 서로 상대적으로 비교 한번 해봐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공공 서비스는요.